저는 사실 그냥 기적 같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1년 넘었을 때부터 월 1,000원을 달성했던 것 같아요. 저는 백화점에서 이렇게 주차를 발렛으로 또 해주는 건 처음 보네요. 네, 돈 많이 쓰면 가능합니다. 강의할 때는 그래도 약간 그 장소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가지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저의 성공의 어떤 여정이 누군가에겐 또 용기도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휴먼 브랜딩 전문기업 사람북닷컴을 운영하고 있는 생각대로 사는 여자 박재인입니다. 그럼 그 퍼스널 브랜딩을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처음에는 퍼스널 브랜딩을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런 걸 시작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 게 업인 사람들도 없을 때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게 됐냐면 우선은 저는 물건을 파는 걸로 SNS 마케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가전제품도 팔아보고 그다음 뭐 식품도 팔아보고 이제 정말 많은 한 200여 가지 제품을 팔아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팔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제 이런 것만 팔지 말고 나를 좀 팔아봐 하면서 저한테 자기를 좀 마케팅하는 거 도와달라고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을 하나하나 돕다 보니까 아 이게 사람을 브랜딩하는 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서 점차 세상이 바뀌면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말이 대중화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브랜드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업이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퍼스널 브랜딩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모든 분야에서 사실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되게 신기하게 사람의 뇌는 어떤 거에 딱 인식을 하는 순간 그쪽이 되게 또렷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그런 거에 대한 맥락이 없을 때에는 그냥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다 똑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만 잘 나갈까? 이런 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딱 씌우고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아,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다 존재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저랑 같이 되게 옛날에 거의 블로그 한 2세대 정도 되시는 분인데 되게 유명해진 이제 그 엘쌤이라는 남자 머리 하는 미용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여자 머리도 하고 여자 커트도 하고 여자 펌도 하고 다 하는데 그분은 유독 남자 머리 잘하는 엘쌤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남자 헤어스타일링을 하는 것에 약간 선두로서 자기를 딱 브랜딩하고 거기에 뾰족한 날을 세워서 마케팅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엄청나게 유명한 브랜드의 대표가 되었고 지금은 이제 다양한 미용인들 사이에서의 롤모델이 되신 분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아 자기를 브랜딩하고 자신을 어떻게 팔아야 할지 가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신에 대한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지를 아시는 분들이 성공하는데 훨씬 더 빠른 지름길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네. 그 본인 자체가 브랜딩이 돼 있으면은 더 유리한 그런 거를 말하는 건가요? 훨씬 더 성과를 많이 낼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블로그 마케팅 누가 잘해? 라고 할 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저면 좋겠는데 이제 블로그 마케팅을 저는 오래 해왔으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대표성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순창 하면 고추장 풀무원 하면은 뭐 두부 뭐 이런 것처럼 약간 여러 가지 대표성을 가진 게 있잖아요. 사람에게도 대표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를 떠올릴 때 그 사람이 짠 하고 떠오르는 게 대표성이고 그것이 퍼스널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들의 인식 속에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선택될 수 있고 훨씬 더 높은 연봉을 가져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업계에서 어떤 평판으로서든 능력으로서든 인정받는 사람의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서 대표님 삶에서는 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저는 사실 그냥 기적 같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실제로 29살까지 13가지 직업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정말 방황하는 20대를 다 보내고 30살이 다 되어갈 때쯤 이 분야를 알게 되고 이쪽으로 이제 진출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저는 사람들에게 선생님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리고 책을 쓰는 저자가 되었고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고 그리고 한 기업의 대표가 되었고 우리는 어릴 때 솔직히 이제 뭐 여성 CEO 하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을 그리고 대단한 사람, 엄청 멋있는 사람
진짜 그 나와는 다른 사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나라는 브랜드를 갖고 나의 업종을 가지고 이렇게 진출시키고 열심히 살아오니까 남들이 나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러주고 남들이 나에게 대표님이라고 불러주고 남들이 나에게 저자님이라고 불러주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브랜딩이라는 거를 알게 되고 나서 저라는 사람의 인생은 진짜 기적과도 같은 변화를 겪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과거에 아까 네. 되게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셨다고 했는데 뭐 네. 잘 안 되거나 좀 힘드셨던 시절도 있으셨나요? 29살 때까지 가졌던 모든 직업은 잘 안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대 때 가장 먼저 가졌던 직업이 뭐였냐면 영화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연극영화과를 나왔고 영화 스텝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조명 스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샌드백 들고 막 뛰어다니면서 정말 샌드백이 하나에 한 6, 7kg 정도 됐는데 양손으로 6개 정도를 들고 막 뛸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정말 고생하면서 현장에서 일을 했었고 그 당시에 연봉이 한 25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게 영화 현장에서 고생을 했지만 이게 나의 꿈이겠거니 하고 정말 열심히 20대를 불태웠거든요. 그래서 상업영화에서 현장에서도 많이 뛰고 되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되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고된 일을 계속 한다는 거는 난 빨리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내가 정말로 원했던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되게 현타가 온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꿈을 잃어버렸어요. 나는 계속 영화 감독이 되겠다라고 막 꿈꾸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연극영화과도 진학하고 근데 갑자기 꿈을 잃어버리니까 그 순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크게 어떤 진로에 대한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장에 그 답을 찾지 못해서 약간 도피와 같이 이제 시드니로 날아갔어요. 그럼 이제 뭘 해볼까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제가 영화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같이 했던 그 영화 감독님들이 했던 영화가 시드니에서 개봉을 하는 거예요. 한국 영화가. 그래서 이거는 내가 시드니에 있지만 사람들이랑 같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민 잡지에다가 막 열심히 이제 공고를 띄워요. 한국 영화 그 화려한 휴가가 개봉했는데 같이 보러 가실 분 해가지고 막 공지를 띄웠거든요. 근데 한 3, 40명이 넘는 사람이 한 번에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시드니에 사는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영화도 보고 즐거운 액티비티도 하고 파티도 즐기고 내가 되게 사람을 모으는 재주가 있구나, 뭔가 약간 호스트적인 기질이 있구나 라는 거 그때 알았어요. 모든 사람을 다 두루두루 잘 케어할 수 있는 약간 세심함을 가졌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시드니에서 되게 큰 청년 모임으로 오랫동안 그 모임을 지속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협업 제안이 들어오게 되고 모바일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옷가게 하시는 사장님이 저한테 너한테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서 막 옷가게 옷이랑 신발 같은 것들을 막 지원해 주시면서 하기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창업을 하고 싶다라는 그 꿈을 되게 크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의 업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람북닷컴이라는 그 회사를 2012년에 창업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제 아지트 같은 공간인데 여기 오셨으니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가 이제 메인 그 책장이 있는 홀인데요. 여기 되게 큰 전면 책장 있잖아요. 저는 약간 책에 둘러싸여 있는 공간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그 중학교 친구 목수 친구를 데려다가 한 14일 동안 인테리어 공사를 같이 하면서 셀프로 이렇게 다 만들어낸 그런 공간들이고 이 공간은 저희가 이제 콘서트를 하면 여기서 이렇게 MC 진행을 하고 저쪽에서 카메라 촬영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이 다 되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라이브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이 진행되면은 음향이랑 이제 스위처랑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제어를 해가지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서 할 수 있고요. 이쪽은 저희가 강의 촬영이라든지 이제 그 흰벽을 위주로 촬영하는 그런 그 상품 촬영 같은 거 할 때 요 화이트 벽을 활용해가지고 촬영을 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사람부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이러닝 사이트를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저자님들이라든지 베스트셀러 작가들 그리고 저 유명하신 뭔가 약간 그 에센스 마케팅이라든지 뭐 브랜딩이라든지 이런 쪽에 강연하시는 분들, 강사님들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강의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직접 강의 촬영과 그 편집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 약간 놀이터 같은 곳인데요. 이렇게 드럼도 있고 노래방 설비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피아노 건반도 치고 이쪽에서는 제가 팟캐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디오 클립 덕업일치라고 네이버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 녹화, 녹음 같은 것들을 할 때는 이쪽을 활용하고 있고, 얘는 제가 되게 애착하는 건데, 이 약간 방송하시는 분들이 온에어 사인 켜지는 거에 대한 로망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는 거 말고 나만의 걸 갖고 싶다 해가지고 이거를 직접 자체 주문해가지고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 그 온에어 사인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콘텐츠 찍고 약간 이제 그럴 때 활용하는 방인데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일부는 창고로 쓰고 있고, 이렇게 거울방이거든요. 거울방이라서 이제 뭐 콘텐츠 찍거나 뭐 약간 그런 댄스 콜라보 이런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연습실 같은 걸로도 활용하고 그렇게 했던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제가 특별했던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누나는 성공했을 때 어떤 모습이 그려져?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갑자기 딱 그 얘기 들으니까 약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성공했을 때 한 1,000몇 명이 되는 엄청 많은 그 우리 직원들과 직원들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신년회를 하면서 엄청나게 큰 함성의 박수를 받으면서 강단에 서서 신년 연설을 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진대요. 나는 원하는 내 성공의 모습은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놀랍게도 제가 고민해서 나온 저의 생각은 뭐였냐면, 되게 층고가 높은 그런 공간에 햇살이 되게 잘 들어오는 그런 공간에 책으로 둘러싸여 있고 음악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제가 음악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음악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노래도 하고,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갤러리처럼 전시도 열고 공연도 열고 뭐 이런 모습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되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생각했던 성공의 모습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인생의 계획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내가 성공의 모습이 이거라면 지금 딱 내 공간을 지금 봤더니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그 규모와 그 멋있는 모습에서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내가 미래에 내가 꿈꿨던 모습들을 나는 하고 있었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내가 막 악착같이 돈을 벌고 엄청나게 막 부를 위해서 애쓰고 건강을 해쳐가면서 일하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으로 다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공에 대한 기준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면 내가 그 미래에 내가 원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난 뭘 필요로 할까 하니까 저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런 순간에 함께할 좋은 친구, 그리고 함께 음악을 나누고 문화예술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약간 여유롭게 살려면 저에게 자금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수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클래스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꼭 움직이지 않아도 저를 대신할 수 있는 더 유명하고 더 좋은 콘텐츠들을 이제 제작해서 편집해가지고 그분들의 콘텐츠를 세일즈하는 그런 걸로 이제 시스템 수익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금 애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의 어떤 삶을 기록하고 다양한 것들을 해나가고 뭐 책을 쓰고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저의 시스템 수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음악을 저는 즐기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그럼 내가 악기 하나는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기타를 되게 꾸준히 배우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일을 하시면서 네. 수익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14년 됐어요, 창업한 지. 근데 창업한 지 한 1년 넘었을 때부터 월 1,000원을 달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꾸준히 그 이상의 수익을 이뤄왔고, 최고 매출을 냈을 때가 한 월에 3,000 정도 되는 수익을 만들었던 게 거의 최고 수익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14년 동안 1인 기업으로 계속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지내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의 성공에 대한 모습을 다시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게 바로 작년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올해는 좀 수익이 떨어져서 다시 월천의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저의 어떤 생각의 어떤 방향과 깊이와 그리고 내가 성공에 대한 모습의 그림이 달라지고 나니 그 수익이 줄어든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이 전혀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 정도의 수익에 되게 만족스러운 저의 삶을 설계하고 있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재미있는 일들로 그리고 제가 더 원하는 일들을 찾아서 그걸로 더 재미있게 수익을 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오늘은 오전에 제가 기타 레슨을 하고 왔고 점심에 이렇게 같이 인터뷰를 했고 지금 잠깐 6시에 강의가 있어요. 근데 6시 강의하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북카페에 가가지고 책도 조금 읽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브런치도 먹고 그리고 나서는 4시 반 정도에 또 이제 아나운서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 이제 쇼폼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한 코칭을 하기로 해가지고 그거 한 뒤에 강의하러 가는 것까지가 제 일정입니다. 대표님 미니를 타시네요. 네, 제가 사실 20살 때 드림카가 미니 쿠퍼였거든요. 약간 꿈에 그리던 드림카를 사본 거예요. 근데 사고 나서 저는 그걸 되게 아끼고 엄청 소중히 여길 줄 알았는데 저한테는 약간 차가 그냥 단순한 이동수단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쪽의 소비나 이런 것에는 내가 어떤 되게 큰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라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저라는 사람을 되게 많이 돌아봤는데 지금은 정말 버리는 연습을 많이 해요. 예전에는 완전히 그냥 물건을 많이 사들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더 줄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소비하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하고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재테크나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되게 나름의 그 생각들과 투자 공부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제가 진짜 즐겨 찾는 북카페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책 읽을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강의나 컨설팅이나 코칭 같은 쪽으로 일을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인풋이 많을수록 아웃풋이 많아지니까 중간중간 짬나는 시간에 이렇게 저에게 좋은 것들을 집어 넣어 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책 읽는 타임을 이제 짬나는 때 이렇게 살짝 와가지고 브런치 먹으면서 책도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항상 즐겨 먹는 아보카도 왕새우 샌드위치예요. 오픈 샌드위치인데 야채도 많이 들어갔는데 새우도 진짜 튼실하고 여기 계란이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드셔보시면 조합이 어마어마하다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브런치 먹으면서 뭐 책도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강의 가기 전에 좀 시간 남는 시간 있어가지고 운동을 조금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 근처에 제가 자주 가는 이제 운동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로 이따가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책을 엄청 많이 읽으시나 봐요. 좋아해요. 좋아하고 전시 보는 것도 진짜 좋아해가지고 이분 전시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되게 영감을 많이 얻었어요. 전시회 보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전시회를 가면은 큐레이터가 이 전시의 어떤 컨셉을 이렇게 맥락 있게 만들려고 각각의 작품의 다른 것들을 하나의 구슬로 엮어가지고 목걸이를 딱 완성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브랜딩의 끝판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로 재각색해서 하나의 어떤 워딩으로 정리를 해서 표현해내는 전시를 보는 게 브랜딩 공부에 진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도 좋지만 이제 직접 눈으로 보고 또 느끼고 체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감각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책 보는 거랑 이제 전시회 가는 거 이런 거를 약간 저의 즐거운 인풋으로 좀 재밌는 놀이로 많이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백화점 에비뉴엘 라운지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 아닌가요? 사실 일정 소비 이상을 해야 갈 수 있는 곳은 맞는데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진짜 제가 평생 안 해볼 소비를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사치를 부리려고 했던 것보다는 뭐 그때 막 되게 비싼 매트리스도 이제 좀 허리가 아파가지고 치료 목적으로 매트리스도 사게 되고 뭐 노트북도 사게 되고 이런 큰 소비가 많았고, 그리고 제가 평생 명품 가방을 안 들고 살았어요. 항상 이렇게 보시다시피 맨날 백팩 메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야, 너 그만큼은 좀 벌고 하면 좀 가방 명품이라도 하나씩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기본템이라도 하나씩 사봐 이래가지고 노트북 가방을 하나 명품으로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쁜 백 하나를 샀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비를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기준이 된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1년에 뭐 몇 천만 원 정도씩을 이제 백화점에 소비도 해보고, 뭐 여기서는 막 이렇게 무료로 커피도 주고 막 발레 파킹도 해주고 막 이런 약간 조금 좋은 서비스들을 누려본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작년에 제가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어요. 스토킹을 당해가지고 엄청 1년 반 동안 매일 새벽마다 전화를 해서 잠을 못 자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건강적인 문제가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막 오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일을 잠깐 그러니까 못할 정도로 제가 건강을 해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당연히 몸으로 많이 움직이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만큼 소득도 많이 줄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올해를 살았는데, 오래 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의 영역이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었구나. 근데 거기에서 내가 이제는 어디에 소비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되게 깊이 있게 한 거죠. 그랬더니 진짜 1번이 건강이더라고요. 이제 딱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건강을 지키는 것이 모든 것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올해의 소비에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한 게 사실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매주 골프 레슨도 받고 있고, 배드민턴도 치러 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랑 여행도 많이 다니고 있고, 이런 게 저한테는 되게 정신 건강과 몸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는 일이라서 그런 쪽으로 소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저는 백화점에서 이렇게 주차를 발렛으로 또 해주는 건 처음 보네요. 네, 돈 많이 쓰면 가능합니다. 지금 또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지금은 스크린 배드민턴장에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쉬는 날 이제 블로그를 하면서 뭐 이렇게 협찬 리뷰 같은 것들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액티비티나 요즘 트렌디한 것들을 많이 접하는데, 국내 최초로 이제 스크린 배드민턴장이 생긴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AI 선수가 공을 계속 뿌려주면은 혼자 가서도 언제든지 이제 칠 수 있는 곳이라서 평소에 이제 약간 유산소 하고 싶고 이럴 때는 배드민턴장에 가는 편입니다. 보니까 굉장히 여유롭고 자유로운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것 같네요. 사실 수요일이 딱 그런 날이에요. 저는 이제 업무데이랑 이렇게 약간 노는 날을 정해놓거든요. 근데 수요일은 제가 약간 취미데이여가지고 오전에 기타 치고 운동도 하고 뭐 마사지도 가고 뭐 필요하면 뭐 피부과도 가고 뭐 이런 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스케줄 딱 하나 잡혀 있고, 그런 식으로 원래 움직이는 날이라서 오늘 특별히 좀 더 여유로운 것 같고, 저도 일할 때는 되게 또 빡세게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날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쉬는 날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집중할 때 확실히 집중하고, 이렇게 약간 풀어질 때 확실히 풀어지고, 이런 삶이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예전에는 계속 하드워킹만 해가지고 완전 하드워커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좀 내 삶의 여유랑 자유를 갖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그게 또 내 건강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균형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미소가 번지신 이유가 있나요? 돈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안 웃으려고 했는데 괜히 돈 들어온 거 보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싶냐면, 사실 제가 돈을 되게 혐오했던 감정들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왜 그러냐면, 어릴 때 뭐 돈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네, 그리고 뭐 우리 어릴 때 보던 막 그런 스크루지 같은 사람들, 막 구두쇠, 돈 많은 사람들은 욕심쟁이, 뭐 나쁜 사람들, 뭐 이런 인식들을 되게 어릴 때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되게 부정성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봤었어요, 옛날에. 근데 책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특징은 돈을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진 자산가일수록 돈을 실제로 한번 그려봐라 라고 하면 더 구체적으로 잘 그린대요. 그만큼 돈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책에서 많이 읽으면서 돈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던 거를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은 돈 때문에 사람이 다 버린다. 돈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지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막 되게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이 돈 때문에 많이 망가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정적인 측면에 더 이제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 긍정적인 측면, 돈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돈으로 뭔가 이제 건강을 찾을 수 있다. 돈으로 행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약간 긍정적인 마음도 많이 갖고 돈에 대한 관심을 진짜 많이 가지면서 애정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재밌게도 돈을 버는 게 되게 쉬워졌어요. 옛날에는 똑같이 진짜 열심히 일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썼는데 그럴 때는 돈이 이제 모이면 도망가고 이렇게 흩어지는 느낌이 들었으면 이제는 나한테 온 돈은 나한테 잘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돈을 사랑하고 애정을 주면 돈도 생명체구나. 그래서 얘가 어떤 감정을 가져주느냐에 따라서 나를 사랑해주거나 나를 거부하거나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제는 이제 돈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커졌어요. 그래서 돈 들어왔다 이러면 되게 기쁜 일이다 라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게 이젠 되게 자연스러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돈을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갑자기 옷이 바뀌셨네요? 이제 강의를 가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완전히 캐주얼을 즐겨 입는데 강의할 때는 그래도 약간 그 장소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가지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굉장히 익숙한 얼굴이신데 네, 짤막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임성민입니다. 저는 그냥 임성민이라고 말해요. 아나운서 출신, 교수도 했었고요. 방송인이고요. 연기자고요. 그리고 만능 엔터테이너고요. 아나테이너고요. 그리고 지금 주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성민이에요. 오늘 그럼 대표님께 어떤 걸 배우러 오신 건가요? 저희가 마침 승희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같이 하게 됐는데 같은 시간에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런 이런 인연으로 알게 됐는데 지난번에 제 이렇게 SNS를 이렇게 잠깐 보더니 좀 많이 좀 손을 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인스타그램 좀 잘하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설정이나 이렇게 프로필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수정하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팁을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배우신 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차분하게 찾아보게 안 되잖아요. 사용하면 그냥 하던 대로 하게 되고 하던 대로 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혼자서 이렇게 찾아보려면은 좀 찾기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알려주셔서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또 출석은 오늘은 따로 부르지 않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의 이제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원하는 성공의 모습을 그려놨다고 했잖아요. 그 모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저의 목표가 되었고 그리고 제 닉네임이 생각대로 사는 여자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을 현실로 만들고 기록을 통해 성장한다. 이 이름을 지키면서 사는 삶을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생각한 것을 현실에서 이뤄내면서 다양한 저의 과정을 기록하면서 누군가에게는 저의 성공의 어떤 여정이 누군가에게는 또 용기도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삶의 갈피를 잘 못 잡고 어려워하고 있을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도 29살 때까지 13가지 직업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수많은 방황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누구에게나 자기의 때는 오는 것 같아요. 그게 누구는 빨리 오고 누구는 늦게 오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깨닫는 그 때도 정말 빠를 수도 있고 정말 늦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제 결정하고 싶다라고 마음 먹을 때부터 저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들 자주 보시면서 뭔가 자기의 꿈을 이뤄나가시는 분들의 그런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스토리들을 보시면서 아, 나에게도 내 때가 오겠구나. 그리고 나는 그 때를 위해서 이제부터는 그 마음 먹은 걸 실행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원더 휴먼 앞으로 정말 대성할 채널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정말 많은 분들의 좋은 스토리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